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대웅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와 그리고 운전자 보험의 보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는 어떤 사고이고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공소제기를 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사고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중에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사고가 난 경우, 중상해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 중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사고 4가지네요.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운전 중 사망, 중상해, 중과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 중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 4가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4가지 중에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망, 중상해, 중과실인 경우는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처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입니다. 이 3가지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라면은 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가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 중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합의가 안 된 경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그 경우라면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면 모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형사합의금, 즉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 규정을 살펴보니까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에는 어떤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없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보상 규정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사망, 중상해, 중과실 이 3가지 경우만 형사합의금, 즉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받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의 자동차 사고는 크게 구속 대상과 불구속 대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구속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대상의 자동차 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망사고, 중상해, 12주 이상의 중과실 사고. 이 경우는 재판 결과 검거형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검거형이 예상이 되는 사고인 경우에 구속 대상이 되고요. 단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망 중상해 12주 이상의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라면은 벌금형이 예상되고요. 이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구속 대상이냐, 구속 대상이 아니냐는 재판 결과 검거형이 예상되느냐, 벌금형이 예상되느냐 이 2가지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2주 미만의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은 역시 이 경우는 약식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구속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 대상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을 청구받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님이나 판사님께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 즉 피해자의 처벌 불응 의사가 전달된 경우라면은 징역이나 금고형 대신에 벌금형 선고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 선고를 피하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속 대상의 형사처벌 대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와 관련해서 각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요, 사망 중상의 12주 이상의 상해인 경우 합의 시 형사합의를 한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이 예상이 돼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형사합의에 실패한 경우라면은 가해자는 아마 금고형이 예상이 됩니다. 금고형이 가능해지고요.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놓고 볼 때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에게 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가해 운전자분들 중에 형사합의 요령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형사합의를 하는 특별한 요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피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복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의 경우 수도권이라면 5천만 원 내외, 지방이라면 4천만 원 내외의 합의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상해사고라면 주당 50만 원 선에서 형사합의금이 관행처럼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불구속 대상의 형사합의 살펴볼까요? 불구속 대상이라 하면 12주 미만의 중과실 사고를 의미하고요. 이 경우 형사합의 시 가해자는 낮은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주당 1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피해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라면은 가해자는 30만 원, 주당 30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이 되고요.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2주 미만의 중과실 사고인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벌금형을 조금 높게 받느냐 낮게 받느냐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벌금형 차이가 상해 1주당 20만 원 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적정한 합의금은 주당 20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12주 미만의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당 50만 원 선으로 조언을 받고 주당 5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되고요. 가해자는 벌금 선고액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운전자 보험에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한테는 특별한 데미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불구속 대상인 12주 미만의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주당 2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의금과 벌금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속 대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봐야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합의를 본 경우라면 벌금 상당액과 형사 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라면 가해 운전자는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주 미만의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불구속 대상인 경우라면 벌금 상당액은 보상을 받겠지만 형사 합의금인 경우에는 6주 미만이다. 만약에 상황이 6주 미만이라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만 볼 때는 유리합니다. 벌금 상당액은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원하신다든지 하면은 자부담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2020년 4월에 출시됐죠. DB손해보험의 6주 미만 중과실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를 가입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표로 정리해 보니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 구속 여부,
구속 대상이냐 불구속 대상이냐. 구속 대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합의 시 벌금형 대신에 금고형 선고가 가능하고요. 합의를 하는 경우에 적정한 합의금은 사망 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부상 시 주당 50만 원. 불구속 대상인 경우 12주 미만의 중과실 사고인 경우라면은 불구속 대상이 되고요. 이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은 주당 10만 원, 합의를 안 하는 경우라면 주당 30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이 되고요. 하여 적정한 합의금은 상해 1주당 2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보험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이전 양형 기준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6주 미만의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늑골골절, 갈비뼈 골절 같은 가벼운 골절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은 판사님께서 징역형을 선고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벌금형을 선고할까요?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스쿨존에서 가벼운 골절상을 입힌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좀 과도한 형량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의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기타 운전자보험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카톡이나 전화 상담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하느냐보다 어떤 설계사에 가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야기 허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